네, 출란교실입니다. 태풍이 생각보다는 별 큰 피해가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저도 새벽 한 3시쯤인가요? 일어나서 밖을 내다봤는데 바람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나뭇가지가 막 꺾여서 나뒹굴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려했던 태풍, 예전에 제가 매미 얘기했죠. 매미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큰 피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태풍이라면은 난실이 통째로 날아가거나 이런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올리고 나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잡음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여기 방음 장치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촬영하는 곳이. 그래서 차 소리도 들리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도 막 들리고 그러는데 어쨌든 감안을 하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병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이 난초가 이제 아무리 잘 관리해도 병이 오죠. 병이 오는데 탄저병이라든가 입마름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탄저 같은 경우는 시중에 파는 탄저 예방 치료 이 살균제가 워낙 잘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치료하는 것으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탄저가 왔다 하면은 나는 좀 보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생명에는 크게 지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입끝이 마르는 것들은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만은 입마름병 원인보다는 미량 요소 결핍 현상 그런 것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병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참 골치 아픈 병, 그러면서도 자주 오는 병, 대처가 참 힘든 병, 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병이냐면 촉수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신화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까맣게 물러버리죠. 물러버리는 경우. 이게 이제 무름병 같은 경우인데요. 썩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썩는데, 이 썩으면은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이 물이 뚝뚝뚝 떨어질 만큼 썩어요. 근데 이 썩는 것의 한 50% 이상은 이 촉이 밑둥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라 그랬어요. 밑둥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썩을 확률이 상당히 많고, 또 여러분들이 건조하게 잘 안 키우시잖아요. 화장토가 늘상 촉촉하게 젖어 있고, 화장토가 또 마른다 하더라도 그 화장토 바로 밑에 이 밑둥에서 달리는 신화를 감싸고 있는 이 난석들은 늘상 젖어 있는 상태로 키우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밑둥에서 나오는 경우는 많이 썩는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어떤 이런 경우도 썩는 경우, 또 하나는 짓무르게 썩진 않는데 그냥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까맣게 이렇게 쑥 말라버리는 경우. 자, 이제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오는 병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 대처가 상당히 어려운 병 같아서 오늘 그 문제를 좀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물러지는 병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물러질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끊어버립니다. 끊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무름병이 이 세균이 이쪽으로도 감염이 될까봐 끊어버리죠. 끊어버릴 때 불가피하게 나는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가 끊는 과정에서 세균이 침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끊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 끊을 때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이것을 잡고 흔들어서 거의 흔적이 남지 않을 만큼 이렇게 먹어 들어가면서 끊어줘야 돼요. 다시 한번 그릴게요. 이게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 벌브가 이렇게 크게 그립니다. 썩은 게 이렇게 있어요. 자, 썩은 걸 이렇게 잘라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잘라 들어가서 요 정도 남았을 때 요걸 자꾸 흔들면은 이게 뚝 떨어져요. 이거에 손상을 거의 안 입히면 가운데서
이걸 제거해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때 여기 상처는 불가피하게 납니다. 불가피하게 날 때 이게 침투해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시면서 뜯고 어떤 분들은 아예 살균제를 타서 살균제 안에서 끊는 경우도 있어요. 이 침투하지 말라고. 어쨌든 끊어내면은 요 끊어낸 부위가 여기 딱 점으로 보이거든요. 거기를 톱신 페스트, 그 나무 이렇게 잘랐을 때 그 상처 난 부위를 발라주는 거 있죠. 그 톱신 페스트 이게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비싸지도 않으니까 이런 거 하나 정도는 한 2만 원 주고 구비를 해 놓으시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톱신 페스트를 발라가지고 상처를 진흙 같거든요. 톱신 페스트가 꼭 진흙 흙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발라가지고 본드처럼 메꿔 놓으면 물이나 세균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살균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하는 대부분 이렇게 관리를 하시죠. 보통 분들은. 저도 이렇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손으로 만지면은 진물이 날면서 이렇게 물이 쭉쭉쭉 나면서 썩어 들어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걸 놔두면은 위험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짓무르지는 않는데 그냥 이렇게 말라가는 게 있어요. 신한데 이렇게 쭉 그냥 말라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이것을 지키고 있는 이 분속의 뿌리에 뭔가가 타격이 온 거예요. 타격이 왔고, 또 하나는 이 자체가 병이 들었을 수도 있고, 하여튼 뭐 두 가지 이유인데, 어쨌든 이 분을 털어서 그 썩어 있는 뿌리들을 제거하고 이것을 끊어내는데, 이런 경우는 끊어내서 톱신 페스트를 처리해서 살균 처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저희 관리를 하지만 이런 것들은 말이죠. 이게 보기도 안 좋고 또 병이 이쪽으로 또 옮길 걸 두려워해서 끊어내려고 저 자신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끊어내면서 여기서 이제 상처가 생기죠. 근데 톱신 페스트를 하고 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그냥 놔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왜냐면은 이것이 이미 전염됐다면 끊어내도 소용이 없는 거고요. 이미 전체가 감염됐기 때문에 전체가 감염됐는데 현상이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타나서 일로 옮겨가는 현상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식물은 병이 오면은 이게 물관과 체관을 통해서 그냥 말초신경까지 쫙 그 균이 전달되기 때문에 사실상 치료가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번 놔두면 혹시나 어차피 죽었다 생각하고 놔두면은 혹시나 이것만 데미지가 오고 이거는 가만히 살아서 다시 신화를 다른 쪽에서 나오는 경우가 한 50%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혹시 끊어내려고 분을 털어서 뭐 가위로 대고 칼을 대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보기 안 좋으니까 가위로 절단해서 그냥 놔둬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이게 한 촉이 아니라 두 촉, 세 촉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점염되는지 안 되는지 관찰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멀쩡한 촉도 또 된다. 그러면 애저녁에 마르기 전에 여기서 그냥 끊어서 이 짓무른 거 끊듯이 끊어버리고 이거 그냥 희생시켜버리고 여기 톱신 페스트를 발라가지고 이쪽 감염되는 것을 한번 기대해보는 것도 임시 방편이죠. 어차피 뭐 죽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나마라도 한번 이 남아있는 촉도를 살려내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진행되는 걸 관찰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끊으려고 괜히 칼을 대거나 가위를 댔을 때 그 상처로 인해서 오히려 이쪽이 말라가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를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분이 이렇게 있는데 한 3쪽 정도가 된다고 보죠. 근데 이쪽이 올라오는데 이게 쭉 말라가. 근데 가만히 놔둬봤더니 이거는 별 이상이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신화가 나면서 잘 자라요. 그래서 다음 분갈이 때 이걸 끊어내버리는 이런 경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있는데 밑둥에서 나온 신화가 썩었어. 새카맣게 썩어 들어가. 이거조차도 그냥 놔둬버리는데
놔두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되나 한번 보려고. 그럼 놔두는데 이걸로 전염되는 확률이 100%가 아니에요. 100%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조금 건조하게 물을 좀 덜 주고 분토를 좀 말려버리면은 이게 그 스스로 그냥 말라서 빼짝 고사해버리고 여기에 타격이 안 가고 살아남는 경우가 좀 약간이 있어요. 있고,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짓무르는 경우는 감염도 되기는 해요. 그래서 관찰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쪽까지도 영향이 되는지, 한쪽 정도는 희생양으로 버린다고 생각하고 영향이 있는지 한번 관찰을 해봤다가 이쪽에도 이상이 있으면 이쪽을 끊는 게 아니라 아예 여기를 끊어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왜 이 경우의 두 가지 경우, 끊어버리는 경우와 그냥 놔두는 경우를 얘기하냐면, 이 자연이라는 건 정말 난을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오묘한 겁니다. 정말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에 의해서 뭔가가 곰팡이균이 오거나 균이 와서 뿌리에 침투해서 뿌리를 데미지 입으면 그 뿌리가 하는 역할 중에서 저 촉수를, 그러니까 뿌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뿌리가 상한 거야. 근데 이 뿌리의 역할은 이 촉을 말리라라고 하는 어떤 역할일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뿌리의 손상이 이 촉이 마르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놔두더라도 이 뿌리 하나가 그냥 손상되고 다른 뿌리가 손상되지 않는다면 이거 하나 마르는 걸로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병이 왔다 그래서 그 촉을 끊으려고 가위나 칼을 대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여러분들께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조금 느긋하게 대응하자는 거죠. 그리고 대본이 여기 보면 칼을 대거나 수술용 칼을 대거나 가위로 이렇게 자르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런 경우를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대충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흔들어도 이쪽 볼부와 이쪽 볼부가 붙어 있는 게 거의 요만한 점이거든요. 이 면적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흔들어서 그 접점 지역을 찾아서 또 손으로 떼어내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떼어내는 부위는 반드시 톱신 패스트로 처리를 해줘라. 만약에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톱신 패스트가 없어서 그냥 살균제다 담가놓고 그냥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상처가 머무는 기간이 조금 더 누적하게 길어진다면은 살균 효과가 떨어지고 그 상처가 다시 노출되는 경우에 그 상처 부위로 병균이 침투하는 경우가 상당히 흔하게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톱신 패스트 하나쯤 구비해서 분갈이하거나 촉수 분리할 때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출란을 이제 키우다 보면은 이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스스로가 터득하고 알게 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도 자기 몸을 스스로 치유하거든요.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감기 바이러스를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몸에 열을 낸다고 하죠.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몇 도 이상 올라가면 바이러스가 죽어버리니까 세포가 막 요동치면서 스스로 몸을 비벼가지고 몸을 열을 낸다는 거예요. 바이러스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식물도 스스로를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병이 완전히 퍼져서 더 이상 불가항력적으로 안 된다 싶으면은 어쩔 수 없지만, 병이 침투했다. 그러면 그 침투한 병을 어느 정도 선까지만 희생하고 어느 정도 선을 보호하려고 하는 스스로의 노력을 출란이 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왔을 때, 이거 뭐 큰일 났다. 그래서 빨리 뭐 어떻게 하려고 막 서두르는 것보다 진행 과정, 출란이 싸워서 어떻게 이기는지, 어떻게 져가는지를 조금 보면서 신중하게 대처해도 늦지 않는다. 출란을 좀 믿을 필요가 있다. 이건 출란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이 다 동일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병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처리해라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아주 그냥 좀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씩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살균 처리해라, 또는 이게 병이 왔다, 조심해라, 이런 그냥
총체적인 걸로만 유튜브에서 이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만한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여러분에게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분갈이를 할 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첨언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뿌리를 만져서 뿌리가 이렇게 이제 그 빈 공간이 생긴 거, 이제 물러버린 거, 썩어버린 거, 또는 뿌리가 새카맣게 변한 거, 이런 것들은 훑어내서 그 시커멓게 썩은 부분이거나 아니면 이제 뿌리가 이게 텅 비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만져보면 그냥 스펀지가 단단하지 않고 텅 비어 있는 이런 것들은 다 훑어내서 실제 이 철사 같은 가는 뿌리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훑어내야 돼요. 이거를 그냥 놔두면 이게 썩어서 균이 온상을 하고 곰팡이가 여기서 온상하는 경우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할 경우가 많아요. 우리 산에 가서 나무도 썩은 나무에 곰팡이 자라잖아요. 버섯이 자라지 않습니까? 썩을 때 곰팡이가 이렇게 펴요. 곰팡이 피는 건 눈에도 보입니다. 이 썩은 뿌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물렁물렁해서 진물이 나오거나 아니면 속이 통 비어가지고 물컹물컹 이게 속에 아무것도 안 잡히는 빈 공간에 이 뿌리들에 이렇게 보면 허옇게, 이렇게 허옇게 점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 그 곰팡이 포자 같은 게 아예 달라붙어 있는 것이 눈에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빨아들이고 내뱉고 영양분을 하고 활동하는 이런 뿌리에는 곰팡이가 잘 붙질 않는데, 꼭 이렇게 죽어 있는 뿌리, 그리고 또 이렇게 시커멓게 썩어 있는 부위, 이런 부위에 곰팡이균이 자꾸 그쪽으로 침투를 하니까 그럼 깨끗하게 정리정돈해서 분해 심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제가 말한 이외의 방법,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나눔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뭐 어떤 분은 반드시 잘라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냥 놔둬도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등등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좋은 정보를 주시면 저를 포함해서 유튜브 이 구독자들과 함께 공유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렁기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